자, 이번 믹스에서 발표된 것 중에 중요한 탑픽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실버라이트 3였죠. 그렇죠? 이 실버라이트 3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새로운 인물의 등장이었습니다. 자, 새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빌 벅스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마이크로소프트에 들어온 지는 3년 정도 됐고요. 원래 이 디자이너이면서 굉장히 감각적인 디자인을 하기로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재밌는 건 이 사람은 익스트림 스포츠 같은 것도 보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고요. 잠시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 사람은 스케치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책도 썼는데 책 제목도 스케치 익스피어런스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그 단계가 있죠.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그 단계 자체가 기본적으로 스케치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하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스케치에서 디자인이 나오는 걸 이 사람은 실제 프로덕트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디자인과 프로토타입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포스트잇이 나와 있죠. 이 포스트잇을 왜 여기다가 이렇게 썼냐면 이건 하나의 스토리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기술이 나오고 그런 하나의 UX를 만들기 위해서 스토리보드를 포스트잇에다가 기존에는 전부 다 하나씩 그려서 그것을 붙이고 화살표를 붙여서 하나의 흐름을 구상을 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끔 이렇게 아는 단어가 나오면 굉장히 반갑죠. 시퀀스, 순차적으로 뭔가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면 되겠다. 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 중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많이 바뀌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기존에는 어떤 개발 업체였는데 이제 유저 익스피어런스를 다루는 업체로 많이 변모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제일 처음 3년 전에 입사했을 때는 그 테크니컬 리더스 그룹에 딱 한 명의 디자인 관련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회사에서 굉장히 좋은 사람들을 많이 섭외를 해왔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결과론적으로는 지금은 800명 이상의 디자이너와 연구진들이 UX에 매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적인 예로 비스타를 개발하는 그 건물이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본사 안에 비스타를 개발하는 그 개발진이 500명이었습니다. 네,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방금 잠깐 지나간 게 아크마우스 있죠. 네, 아크마우스도 이 사람이 디자인한 거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이 줌이라는 플레이어 있죠. 네, 들어오면은 꽤 괜찮게 사용될 MP3 플레이어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줌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게임 기능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게임 엔진은 탑재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 보시면 6DB라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가 따로따로 이렇게 해왔던 그 연구 결과들이 각각 영향을 미치면서 발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열심히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실버라이트 기술과 그리고 뭡니까? 우주공간을 볼 수 있는 실버라이트 프로젝트, 그리고 멀티터치, 이런 것들이 서로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깔아놓은 것들이 이제서야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 과정이 약 3년 정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지금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건 행운도 뭡니까? 준비되어 있는 사람한테 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결과론적으로 하고 싶은 거죠. 네, 요 동영상은 잠깐 해서 봤기 때문에 넘어갔고요. 이제 스캇 구슬리가 나와서 이제 Advancing User Experience라는 주제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또 잠깐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 3가지가 잠깐 나왔습니다. 자, 이 3가지 단어를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3가지 기술도 마이크로소프트 단넷 기술 위에 구현이 된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결과론적으로 UX라고 해서 처음부터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기술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기술 위에 올라가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익스프레션 웹3가 나왔죠. 익스프레션 웹3에서는 기본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는 웹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웹 표준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이 웹 표준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바로 CSS 2.1입니다. 그래서 이 CSS 2.1을 어떻게 지원하느냐? 여기에서 조금 여담을 하자면 이 웹 표준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표준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CSS 2.1이라는 규약 자체는 표준으로 정해져 있지만 그것이 겹쳐졌을 때 혹은 태그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웹 브라우저가 다 제각각 구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파이어폭스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게 표준이다 라고 얘기하고 사파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게 표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CSS 태그 자체는 표현이 표준으로 되어 있지만 네, 이 부분에서 잠깐 멈추고요. 사실은 그걸 구현하는 데는 각각 제각각의 방법으로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맞추느냐 하는 방법이 뒤에 가면 나올 거고요. 두 번째로 멀티 랭귀지 타겟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ASP나 PHP나 이런 랭귀지들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실제로 저는 요즘에 그 PHP 코딩을 가끔 합니다. 네, 책 쓰는 데 있어서 PHP 코딩을 하다 보면 익스프레션 웹에서 코딩을 하다 보면 굉장히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그 PHP 함수 같은 게 전부 다 비주얼 스튜디오처럼 인텔리센스가 다 지원이 됩니다. 세 번째로 보완되어 있는 FTP로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CSS를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그리고 슈퍼 프리뷰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여기에서 이 익스프레션 웹에서 가장 지금 크게 부각시키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슈퍼 프리뷰 기능입니다. 자, 저 멀리서 슈퍼 프리뷰를 이제 설명해 줄 사람이 나오죠. 또 아는 단어 방금 지나갔습니다. 땡스가 이 슈퍼 프리뷰 기능은 어떤 거냐면 지금 이제 이렇게 코딩을 짜죠. 그렇죠. 이렇게 HTML로 열심히 코드를 짜게 되면 그게 파이어폭스에서는 어떻게 보일 건지 혹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6나 7이나 8에서는 각각 어떻게 보일 건지를 미리 볼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바로 이 슈퍼 프리뷰 기능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창을 두 개를 열어놓고 각각의 두 개를 서로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파이어폭스에서는 이렇게 보이고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이렇게 보이고 심지어는 이 두 개를 이렇게 겹쳐놓고 보는 거죠. 지금 보면 이 화질이 잘 안 보이겠지만 이 두 개가 겹쳐져서 약간 뿌옇게 보이는 게 보일 겁니다. 이건 뭐냐면 핀트가 조금 안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그 각각의 브라우저에 어떻게 맞출 건가를 직접적으로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버전에 따라서 약간씩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죠? 그렇죠? 웹 브라우저에 현존하는 거의 모든 웹 브라우저에 버전별로 이걸 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빨간색 폰트, 이 뒤통수 옆에 있는 이 빨간색 글자가 지금 위치가 서로 틀린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버전별로 틀린 걸 바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웹사이트를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각각의 웹 브라우저를 일일이 다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실버라이트나 플래시 같은 걸로 도배하는 그런 성향도 요즘에는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웹 페이지로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틀린 부분만 이렇게 하이라이트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시간 관계상 중간중간 이렇게 편집을 했습니다.